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안타까운 공시가 나왔죠. NK맥스의 감사 보고서 나왔는데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네,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장 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늘 그렇지만 제가 NK맥스에 대해서 과거에도 "나쁜 건 나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 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도 좀 부정적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난 나쁜 이야기는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부탁드리고요. 냉정하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과거에 NK맥스 영상을 참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처음에 급락을 할 때 어 이 급락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토론방에서 글이 나왔던 것 말고, 사실 이날 장중에 NK맥스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제대로 한 거는 저뿐이었다 생각을 해요, 유튜브 내에서도. 왜냐면 이 급락 초기에 이제 저는 대주주가 매도하는 거를 거래원 분석으로 캐치를 해서 유튜브에 최초로 업로드를 했었고요. "이건 대주주 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네, 그다음 주에 대주주가 매도한 게 공시가 되었었죠. "좀 있으면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업로드를 했는데, 첫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께서 NK맥스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을 찍고 다음 영상을 찍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지금까지 와 버렸네요. 네. 일단은 어차피 지금까지 찍은 거 NK맥스의 마침 감사 보고서도 제출되었으니 요걸 보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고, 매도한 당일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공지의 내용은 "회사에 별일 없다. 회사 잘 돌아가고 있다." 이 공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지 내용대로 되지 않았고, 대주주는 매도 완료한 게 확인되면서 주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다시 경영권 확보할 거다. 다시 주식 매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네,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한 친구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전량 매도를 해 버렸고, 중간중간에 주가가 반등하곤 했습니다만 저는 영상을 그때마다 찍어서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팩트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주식도 아니고 제가 보유한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가타부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세요." 아니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현재까지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고, 솔직히 대주주 결과적으로 지금요, 대주주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보다 고점에 판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그분들보다 고점에 판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 팔았죠. 그리고 팔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예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어 반대 액션을 취했고, 그리고 또 팔았으면은 이제 5 거래일 내에 공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 거래일 가득 채워서 공시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멘트를 했죠. 이번 주총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진정시키는 멘트를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 제약바이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지금 서로 기술력 확보하겠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제가 최근에도 저희 그 카톡방에 계속 제약바이오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 클릭하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어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주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수 방어주였습니다. 진짜 재미없는 주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미약품이 어느 순간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쾌거를 터뜨리면서 이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한 주식들이 정말 많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특례 상장 정말 많이 되었죠. 그러다가 성공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레오켄 바이오라든지. 하지만 실패한 회사들. 네. 그리고 진짜
뭐 상장 폐지가 되었거나 상장 폐지 문턱까지 간 회사들, 사고 친 회사들 정말 많죠. 대표적인 예로 뭐 신라젠 같은 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거 요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뭐 어쨌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 뭐 대박 성공이냐 아니면 진짜 폭망이냐 이런 어떤 갈림 길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적자가 나면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라면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NK맥스는 왜 아무도 안 살까요? 지금 대주주가 없잖아요. 장중에 주식 좀 사 버리면은 바로 대주주 되고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전환사채 대량 exit도 나왔고요. 대주주도 팔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NK맥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쇼칸 그룹이 당시에 이제 삼자 변경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갖고 NK맥스에 투자할 것처럼 했으나 그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연되었잖아요, 결국에. 연기되었고요. 그쵸?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만 팩트로 열거를 해 보면 이걸 누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나쁜 이야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설상가상 오늘 감사 보고서가 떴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의견 거절이라고 떴습니다. 그쵸.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상패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 적정 보고서 내놓지 못하면은 이제 진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장 폐지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개선 기간이든 뭐든 이제 부여를 받겠죠.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중간에 거래 정지 기간 중간에 적정 보고서 받으면은 거래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면은 진짜 상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거절이 떴고 어차피 정지였기 때문에 뭐 거절 때문에 정지는 아니고 어차피 정지였었죠, 지금. 그리고 요거를 보는 방법은 첨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감사 보고서는 요거 상단에 있는 첨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합니다. 감사 보고서가 있고 연결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스크롤 내리시면 돼요. 감사 보고서는요, 별거 없습니다. 의견 거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의견 거절이라고 나와 있고 이 의견 거절에 대한 이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볼게요.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이렇게 경영이 이루어진다. 회사가 이제 멀쩡히 굴러간다는 전제하에 작성이 되는 건데 현재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결국에는 지금 손실이 너무 많고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뭐 유동성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나는 의견 거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손해보다 지출이 많은데 뭐 유증을 통해 갖고 뭐 이렇게 자금 확보한다고 한다는데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 네.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 보기 어렵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회사의 유의적인 부문인 종속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엔케이맥스 자회사죠. 네. 그에 대해서 일단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의견 거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밑에는 뭐 이제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들 재무제표랑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거고요. 뭐 의견 거절에 대한 근거는 요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주주님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주주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였긴 하나 본인은 주식을 지금 현재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반대 매매이긴 하지만 자의적 매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뭐 공지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설프게 달래며 올바르게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에 손절을 못하게 막는 그런 불상사도 일으켰었죠. 뭐 일단은 여러모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네. 못 찾겠습니다. 뭐 이번 주총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박상호 대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국법의 흑자 전환." 뭐 저거 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기를 한 번 당할 수 있죠. 두 번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당하면은 그건 당하는 사람도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사람한테. 물론 이게 이제 사기라는 뜻은 아니고 어 이걸 믿어야 된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NK맥스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상장 폐지 심사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네 심사 받아야죠. 그 회사는 당연히 적정 보고서 갖고 와야 됩니다. 일례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회계법인을 바꿔 갖고 그리고 증거 자료를 더 준비를 해 갖고 다시 한번 감사를 받아서 적정을 받는 경우. 이러면 또 거래 제기되기도 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러면 이제 거래 제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상장 폐지의 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장이라는 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마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라이팬 만들고 있는 회사의 대표예요. 이마트에 입점해서 후라이팬 팔았는데 생각보다 뭐 별론 거예요. 이마트 입점해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 안 나와요. "에이 나 나갈래." 이거는 이제 자진상패.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되는 회사가 있고 거래소에 주식 거래가 안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비상장사들. 네. 그래서 자진적으로 나가는 거 우린 자진상패라 하는데 자진상패는 보통은 악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경우 있어요. "뭐야? 이 후라이팬에 엄청난 발암 물질이 있었네? 이마트에서 너네랑 거래 안 해. 이제 나가." 이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쫓겨나는 상장 폐지. 근데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건 말 그대로 해당 시장에서 쫓겨난 것이지 회사가 망했다. 네,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워낙 많은 회사들이 어 망해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상장 폐지하면은 이 초보 개미 분들께서 무조건 나쁜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가더라도 회사가 계속 존속이 된다면 장외에서 거래는 할 수 있어요. 예,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뭐 장외에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재상장을 하기도 해요. 예. 운영이 되면 재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오상헬스케어라고 있죠? 네. 원래는 이제 이 오상자이엘이라는 회사가 인포피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인포피아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유비케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아니면 비트컴퓨터나 요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던 테마주였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얘가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근데 이 오상자이엘이라는 회사가 이 인프피아를 이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상 헬스케어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고 재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상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재상장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남아 있을 때 이야기. 네. 기술력이 남아 있을 때 이야기고 근데 저는 아직 이 NK맥스에 대해서 기술력을 신뢰를 해도 되는지는 긴가민가합니다. 네. 왜냐면 너무 사실상 큰손들은 다 엑시트예요. 예. 진짜 좋은 회사라면 엑시트를 이렇게 큰손해를 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큰손들은 너무 엑시트이기 때문에 뭐 좀 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하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거래 정지를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다음 액션을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제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더 데미지를 입지 않게끔 회사에서 좀 충분한 어떤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무언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투자 유치를 받아오든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지분 매수를 하든가. 네. 뭐 아니면은 진짜 뭐 뭔가 있잖아요. 그 회사 뭐 이제 주주님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 지금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립 서비스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제 이 친구가 급락을 해서 예 거래 정지가 되어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NK맥스는 급락하기 전부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는 주식이에요. 적자 여서가 아니고 순환매에 해당이 안 돼서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톡방인데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매매 전략들, 관심 뉴스를 이렇게 쭉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도 수익이거든요. 오늘 같은 급락장의 수익인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호황인 섹터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호황인 섹터에서 다음으로 호황으로 이어질 만한 거 예를 들어 변압기가 잘 가면 그다음은 전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전선 잘 갔죠? 근데 이거 다 미리 톡방에 말씀드렸거든요. 전선이 잘 가고 나면 그다음에 ESS.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맥을 찝어 드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순환매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NK맥스는 그 순환매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 개별주였죠. 네. 쪼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적자가 누적되는 기업들은 변수가 생겨요.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이어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들은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사채 발행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번에 이제 박 대표 말대로라면 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거 사채를 끌어다 썼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매매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회사에 여윳돈이 있었으면은 뭐 이런 반대매매 당할 일도 없었었겠죠. 그 말대로라면. 그죠? 그래서 항상 적자가 너무 연속되는 기업들은요. 장투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장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에 당하지 않도록 진짜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네 놀러 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만 네 월요일부터 또 좋은 종목들 이야기 나갈 겁니다. 네 보시고 스스로 이제 좋은 주식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일단 어차피 거래 정지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 거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 항의 전화해서 예 자구책 좀 마련하라고 네 그렇게 좀 압박 좀 팍팍 넣고 예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